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역대 최고라는 말은 긍정적인 경제 시그널을 수식할 때는 아주 좋은 이 호재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제 시그널을 장식하는 말이 될 때는 거의 최악의 경우를 가리키는 건데, 비스 국제결제은행이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단지 국내 금융회사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해외 금융기관이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결제은행 비스가 한국의 GDP 부채 비율 중에 정부 부문의 비율이 3월 말, 그러니까 1, 4분기 기준으로 45.4%를 찍는 것으로 1990년 이후 통계를 비스가 제공한 이래로 최고치를 찍어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액수로는 1, 4분기 정부 부채가 1119조 2597억 원. 액수 말하기도 좀 버겁네요. 달러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쓸 돈이 많다는 얘기죠. 국내 전반에 급전을 수혈하는 곳에 자금을 여기저기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건데, 그만큼 재정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 파일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국가적인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고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액수를 줄일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망을 쳐줄 수 있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 정부 부채가 많아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제결제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92% 수준. 약간 소폭 내려왔다 하지만 92%입니다. 그리고 기업부채 비율은 113%에서 112%로 이게 낮아졌다고 할 수 없는 추세죠. 거의 비슷비슷한 추세인데, 워낙에 엄청난 규모의 부채 파이라서 소폭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정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함께 똘똘마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더욱더 위기감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스 국제결제은행이 뼈아픈 한마디, 더욱 내리꽂히는 것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을 말하죠. 미국 이외의 국가,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외 의존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 부채가 단기간 안에 빛의 속도로 늘어날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까지 낮아지게 되면 자본 유출을 가장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한 투자 이익의 기대가 감소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일말의 정도 없죠. 자본시장에서 수익이 안 되는 게 다 빠져나가는데, 매몰찬 등 돌리기가 시작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외자가 빠져나간다는 건 그냥 떠나는 차원이 아니죠. 엄청난 출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에서 혈액이 갑작스럽게 빠져나오면 쇼크가 올 수가 있는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자가 국내에서 제대로 돌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단기간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국제결제은행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한국의 신용등급 레벨이 낮아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 빠져나가는 것만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9월에만 코스피에서 6조 원이 매도를 던지는 거의 본물처럼 빠져나가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거의 한두 주 사이에
6조 원이 고스란히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빠져나갔다는 그런 사실은 엄청난 위기감을 줄 만도 한데, 코스피 장세를 그냥 그럭저럭 뭐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라는 눈으로 지켜보는 분위기, 우세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뭐 팔자를 연호하면서 빠져나가니 전달에 2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외국 자본들이 실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외국인 돈이 국내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난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국장을 리드했던 반도체 종목들 엄청난 지금 업황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중심에 있죠. 외국 자본이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돈을 빼고 있는 것도 국가대표급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 정도로 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6만 3천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8만 전자였던 것이 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고요. 그만큼 증시에서 외자가 빠져나가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5조 9천억을 외국인들이 순매도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죠. 아무리 뭐 개인과 기관이 방어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반도체 가장 핵심 종목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히 뭐 한국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분위기와 연계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뭐 18만까지 갔었던 분위기가 어느새 15만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번 주말에만 살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내내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종일관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보다는 선방을 한 것으로 보여도 8,4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두 종목의 순매도 액수만 해도 6조 7천억이나 됩니다. 거의 뭐 코스피 전체 매도 액수에 맞먹는 액수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두 종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거세게 진행이 된 건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모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업황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언급하는 것도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뭐 어느 정도 파이가 커도 역으로 외국 자본이 활발하게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다 긍정적인 레버리지가 되죠. 지렛대 원리대로 뭐 엄청난 수익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가는 이 지렛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렉이 딱 걸려버리면 생장점에 상처가 나서 결국에 성장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말 한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증시에서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위기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기준금리나 역풍이 불기라도 한다면 이건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허리케인이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신호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더러 미국 자체 내에서 불어오게 되는 뭐 물가 상승 자극 혹은 뭐 경기 침체 가속화라는 마이너스 지표들이 화살처럼 국내를 향해서 쏟아지기라도 한다면 이걸 막아낼 방패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거의 뭐 부동산 전성기를 재현하는 듯한 분양시장에서의 확실한 명암이 갈리고 있는 이 강남에서의 분양, 청담레일이 20평 20억, 30평 25억에 이르는 분양가로 나왔으나 지금 이런 시국에도 평균 경쟁률이 667대 1로 마감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와, 과열도 이런 과열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가격도 정말 뭐 손이 닿으면 뜨거 하고 딜 것 같은 뜨거운 가격으로 나왔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의 1순위에 85명 모집에 5만 6천 명 통장 던졌습니다.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의 경쟁률 아닙니까? 당장 뭐 당첨이 돼도 계약금이 10%면 2억, 20%면 4억 동원해야죠. 근데 청담루에는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일단 현금으로 박아 넣어야 할 계약금 20%입니다. 거의 4억에 가까운 날로 된 현금이 필요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명가량이 운집을 했다는 거.
할 말을 잃게 만들죠. 그만큼 그 기저의 심리에는 여기 잡으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 떨칠 수가 없어서 내가 20억 넣고 들어가면 40억 될 수 있다는 필멸의 믿음이 있어서인데,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이 가지는 아파트 가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죠. 자산 가치로만 생각이 되는 단순 주거로는 절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집값이 2달간 맹렬하게 오른 이유도 결국에는 집값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른다는 집값 시그널을 계속해서 수신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초반에 말씀드린 국제결제은행이 한국 가계부채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 4위라는 랭크를 달아준 것도 결국엔 우리가 비기축 통화국, 통화 자체의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2-3달 남은 연말로 가는 집값 상황은 정말 미국발 금융시장의 새로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집값에 대한 기대가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2달간 맹렬하게 올랐다고 하는 집값들 그 면면을 보십시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내놓은 현장 실거래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매매 가격 매기는 그 집값 바로바로 데이터가 쏴서 들어오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이 와중에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있으니, 이렇게 지금 집값에 대한 데이터가 혼재가 돼 있으니 이 부채가 당연히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원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번에 집을 잡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막차 놓치는 거라는 아주 급한 마음에 무작정 대출을 받아서 진입을 시도한 건데, 이게 그냥 자칫 판단 미스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국제결제은행 같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만 여기서 아니라고 손살에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X자 긋고 우상향 대대손손으로 이어질 거라 말해도, 이게 지금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이네 만회하고 있는 차에 국가대표급 기업들도 업황이 악화돼서 주가도 빠지는 마당에 어떻게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만 활화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꺼진 사화산에 성합을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예의주시 부동산 시장에 급하게 진입하려고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 것이 제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와중에 또 틈새도 여러 군데 노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다음 주부터 금융시장 변동성 잘 관찰해 보시고,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은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물가 안정 국면보단 더욱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침체 국면도 계속해서 깔려있는 증시의 공포심리들이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릴 확률이 높아서 미국 연준이 11월에 금리 인하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대비, 준비, 채비 철저히 하신다면 확실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 신용등급의 강등을 경고하고 나선 외국 금융회사. 이런 경고는 그냥 연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심각성을 고려한 데이터로 보이는데, 역시 한국은 부채 문제가 압권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엔 비기축 통화국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런 부채가 결국엔 부실로 바뀌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채가 몰려있는 부동산 시장이 급변 사태를 맞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요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싼 오빠 문화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